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 혁명 일어났을 때보다 더 심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러시아 혁명 좀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요, 선거 제도하고 의회 정치의 최소한의 기반이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굳이 투표를 해서 다수 소수를 가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좌익 혁명 운동에서요, 의석수나 다수 소수 문제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전통이 따로 있습니다. 좌익 혁명 세력들은. 나라는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에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요, 여러분, 볼셰비키가 나타나죠. 볼셰비키가 이게 진골 빨갱입니다.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볼셰비키는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볼셰비키란 말은 원래 다수파라는 뜻입니다. 1903년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요, 마르토프하고 레닌의 노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레닌파를 볼셰비키라고 부르면서 유래가 된 게 바로 볼셰비키입니다. 근데 이 역사상 이 러시아 공산혁명 과정에서 볼셰비키가 다수였던 때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언제나 소수파였습니다. 볼셰비키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소수의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러시아 공산혁명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하죠. 국회를 보세요. 볼셰비키는 1912년도에 독립한 당이 될 때까지 다시는 당내에서 다수파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1917년도 10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을 때까지 러시아의 혁명 세력 전체를 봤을 때 볼셰비키는 언제나 소수파였습니다. 그리고 1917년도 2월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가 상황 주도는 고사하고 레닌이 러시아 국내에 있지도 않았어요. 못했죠. 그땐 있을 수가 없었지. 이때 당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러시아에서 사회혁명당하고 맨셰비키가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보다 조금 덜한 빨갱이들이 맨셰비키예요. 그리고 1917년도 6월에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대의원이 833명이었어요. 이 가운데 사회혁명당 빨갱이들이 285명, 맨셰비키가 248명이었습니다. 볼셰비키는 몇 명? 10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셰비키한테 기회가 옵니다. 러시아 왕을 옹립하려고 했던 짜르파, 코르닐로프의 군사반란 기도 덕에 볼셰비키가 기회를 잡죠. 소위 말하는 반동에 대해서 이런 반동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강경파 볼셰비키의 영향력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지금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신감을 얻은 볼셰비키가 1917년도 10월에 무장봉기를 킵니다. 그래서 온건 세력이었던 케렌스키 정부를 갖다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때도 전체 소비에트 구소련의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혁명당하고 맨셰비키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볼셰비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셰비키보다 우위가 더 확고해집니다. 전 러시아 소비에트 제2차 대회가 10월 25일에 열립니다. 여기서 맨셰비키가 볼셰비키의 봉기에 의한 권력 장악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철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닌이 아주 만족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1917년도 11월 달에 레닌이 이제 케렌스키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재헌의회, 한국의 개헌을 실시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재헌의회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개헌이에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이미 장악한 상태였는데 선거 결과는 이걸 완전 무색하게 합니다. 총 707석 가운데 사회혁명당이 무려 410석을 차지해서 과반으로 제1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볼셰비키 의석은 175석으로 4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닌이 이거를 갖다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그게 뭐냐? 선거 부정. 선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부정선거죠. 1918년도 1월 5일에 재헌의회가 개회됐고요. 볼셰비키는 그 다음 날에 강제 해산을 해버립니다. 레닌 유태인인 거 아시죠? 아주 캐다집니다, 이놈. 레닌이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자 권력에 어울리지 않는 부르주아 의회에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사회혁명당의 태도였습니다. 의석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서도 얘네들 태도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왜 그토록 순수히 모든 걸 갖다가
볼셰비키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뒀느냐 하는 거였죠. 그 이유는 이 사회혁명당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해서 분열을 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레닌에 의해서 타도된 케렌스키도 사실은 사회혁명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정부라는 것이 사회혁명당 정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수였으니까. 문제는 사회혁명당의 강경파들이 레닌하고 볼셰비키 입장으로 계속 기울어져 갔습니다. 볼셰비키는 농민층의 큰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혁명당을 선거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혁명당 내 온건파, 다시 말해서 사회혁명당 내에 있었던 반 볼셰비키파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인간들이 몰락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사회혁명당 좌파들이 볼셰비키 정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회혁명당, 이거 여러분 앞으로 개헌 일어나잖아요. 개헌 일어나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민주당에 붙을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구소련 공산주의 일어났을 때 사회혁명당을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온건파들 또는 거기서 극렬파들 해가지고 나눠진다고. 결국에 사회혁명당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잠시 분배됐던 토지가 모두 국유화되고요. 잔존 사회혁명당 세력, 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죽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고 또는 완전히 볼셰비키로 전향을 했죠. 이런 일이 한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볼셰비키의 승리는요, 본인들의 이름처럼 다수 팔아서 이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소수였지만 잘 조직돼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였습니다. 지금 보수 보세요. 뭐 조직된 조직이 뭐 있습니까? 부안해동하고 우왕좌왕하는 무리는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조직된 소수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쿠바 공산화도 그렇고 중국 공산화도 그렇고 과거에, 그리고 러시아 공산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명에 달하는 진골 빨갱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으킨 게 중국 공산혁명, 러시아 공산혁명, 쿠바 공산혁명이었습니다. 30명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우파 쪽은 3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눈앞에 정치적인 계산만 몰두해가지고 대중의 아부하기만 급급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은요, 애초에 저쪽에 상대가 안 된다고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어떠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친중 좌익 세력들, 그냥 좌익도 아니야, 친중 친북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는,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거의 전 분야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0%를 넘었네, 뭐 60% 육박하네, 뭐 국내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희망 회로를 돌리려고 하는 좌익들의 수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놈들이 맨날 잘못된 통계를 내던 작자들이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지. 공무원, 심지어 여러분 이번에 봤잖아요. 검사, 판사, 국군 장교까지 직간접적인 동조 세력이 있어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1석이죠. 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직화된 녀석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오합지졸의 기회주의자들이지. 제3당, 조국혁신당이 있죠. 기타 개혁신당이 3석, 진보신당이 3석, 새로운 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민주당 1석이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입법기관이라고요. 야당의 의석수가 이미 다수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입법 권력, 이게 완전히 입법 권력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산혁명이 완수된 상태예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중의원연맹 회원을 보면 여야 의원 모두 합해서 102명이나 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0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중의원연맹 소속이에요. 여기에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한중의원연맹 들어간 게 26명이나 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볼셰비키보다 훨씬 강력한 야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사는데 지금 주한미군이 있어서 완전 공산화가 안 됐을 뿐이라고. 그런데 무슨 뭐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집회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